자, 오늘 일시적으로 회복은 좀 되고 있습니다만은 요 며칠간 미국발 또 중국발 공포에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한국 증시가 불똥이 튀었습니다. 자,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한다라는 것은 주식 시장이 흔들린다라는 것과 맞물리는 건데요. 자, 그 원인이 이제 미국 측에서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의 물가 압력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긴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발언, 그리고 미국이 10월 18일 날 미국의 부채 상한 부분이 거의 만기인데 미국의 지금 이 부채가 28조 달러를 넘어서 미국의 부채 한도를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월 18일을 넘기면 미국이 디폴트 될 상황이다 라고 미국 정부가 디폴트 될 상황이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이 디폴트라는 것은 채무 불이행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었는데 지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디폴트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라고 하니까 미 의회가 연방 정부가 방만하게 국가 재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22조 달러의 부채를 한도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금 바이든의 3조 5천억 달러의 이 인프라 투자 예산, 코로나를 핑계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원에서 지금 합의가 되지 않고 계속 예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8일이 되면 미국 정부가 돈이 없어 버려서 결국은 업무가 정지되거나 채무 불이행 사태가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2021년도 회계 연도는 미국은 항상 9월 말로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30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까지 2022년도 회계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3조 5천억 달러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아 미국이 상원에서 극단적인 여야 지금 예산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미 의회가 22조 달러로 부채 한도를 정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재난지원금을 엄청나게 퍼부으면서 현재 미국 연방 부채가 28조 4천억 달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2조를 한참 초과했죠. 그래서 부채 한도는 2019년에 설정했는데 올해 7월 말까지 2년간 이 한도를 유예했다가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했는데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 한도가 묶여 있는 만큼 미국 정부가 더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낼 수가 없는 상황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 재무부가 이런 거를 예산을 돌려 막으면서 버티고 있지만 부채 한도가 늘어나거나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써버리게 되어 곧 디폴트의 즉 채무 불이행에 빠지는데 10월 18일까지 부채 한도를 높여주거나 아니면 아예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 연방 정부가 채무 불이행 사태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 정부가 디폴트라는 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지면 어떻게 될 거냐? 2011년하고 2013년에 두 차례 걸쳐서 채무 상한을 둘러싸고 미 의회에서 민주공화당 간의 이 치킨 게임이 있었는데 이때 미국의 기업 투자 고용이 확 줄고 성장률에도 데미지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막대했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정치권의 싸움은 디폴트가 일어나기 전에 중단이 됐지만은 만약에 일어난다면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신뢰가 다 흔들려 버릴 것이고 미국 뉴욕 증시가 이번에 대폭 하락한 데는 이 디폴트에 대한 우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 증시가 흔들릴 때는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결국 미국 정시에 영향을 받는 한국 정시도 흔들리고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앨런이 부채 한도를 빨리 올리거나 아니면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지 않으면, 미루지 않으면 10월 18일쯤 부도난다라고 하니까 또 파월이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미국 연준 의장이죠. 앨런은 미국 재무부 장관입니다. 앨런은 전직 직업이 미국 연준 의장이죠. 파월이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 생각보다 세고 길다라고 말을 하면서 앨런의 디폴트 우려에 대한 발언에 이어 한 방을 더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파월의 인플레이션이 세고 길다라는 말은 미국 정부가 긴축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장기화된다. 이 말을 상원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가지고 말을 했는데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까지 낮아질 거라고 봤는데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그래서 일시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7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5.4% 올랐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물가 상승률로는 13년 만에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경제가 회복하는 가운데 공급이 병목 현상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구인난이 지속되며 물가 위협을 갖다가 가하고 있다. 미국에 지금 보면 슈퍼마켓 등에 물건이 없다는 겁니다. 쇼핑 시즌을 앞두고 미 항구에 선박이나 컨테이너들이 다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품 25%를 담당하는 LA나 롱비치 항이 화물선이 60채가 입항 대기하고 컨테이너가 수만 개가 쌓여 있고 연말 연시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지금쯤 물건들이 각 쇼핑몰이나 센터, 백화점으로 가야 되는데 이 물류 대란으로 초비상이 생겼고 그래서 연중 무휴로 운영을 해왔는데 물류 부분이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컨테이너 운전사도 구인난이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키 매장이나 코스트코 매장에서 한 사람당 구매 가능한 화장지 물량을 제한하고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급등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물류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2배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리는데 이런 물류 대란의 원인이 최근에 이 바이든이 코로나가 번지는데도 코로나를 깔아뭉개면서 위드 코로나로 가다 보니까 수요가 급증했는데 그런데 이 물류에서는 병목 현상으로 물류 지연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항구는 연중 무휴로 하지 않고 지금 아예 쉬는 날에는 쉬고 평일도 문을 닫고 이러면서 지금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그것이 또 물류가 육지에 내려도 화물 트럭으로 옮겨 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트럭과 트럭 기사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코로나라는 사태를 겪고 정부가 이 재난지원금이나 실업수당을 상당히 많이 주고 이러면서 미국의 고용체계가 흔들려 버리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 속에서 지금 물류 대란이 벌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파월이 통화 긴축을 언급하며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준이 태도를 바꾸어 금리를 상승시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확 퍼지게 되고 지금 벌써 국채 금리가 발작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뉴욕의 정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더 겹치는 거는 중국의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에다가 헝다 그룹의 부도 지금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 자체가 지금 전력난이 벌어지면서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호주가 지금 중국의 이 석탄의 한 60%를 차지하는데
이게 지금 호주가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지 않으면서 중국이 2주 버틸 석탄밖에 없고, 그러니까 중국의 화력발전소 가동이 문제가 되고, 호주가 중국의 지금 경제 보복을 물거품으로 만들면서 중국에다가 완전히 한 방을 제대로 먹이는 걸로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호주가 손을 들 거라고 다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중국과 호주 간의 이 싸움이 시작되면서 호주가 이길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의 관광객 유학생이 호주를 안 가고, 또 무역 규제가 호주에 작용하면서, 또 중국이 호주의 석탄을 사지 않으면서 호주의 데미지가 커질 거라고 봤는데, 코로나 불황까지 밀어닥친 호주의 작년 수출은 2.1% 감소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21%가 늘어났어요. 인구 54배, 경제 규모 9배인 중국에 맞서 호주가요, 지금 중국의 급소를 쳐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력난 원인이 호주의 석탄 때문인데 중국이 지금 호주에 사정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회복 불능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공산주의 시스템에서 그것이 밖으로 터져 나올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것이 의외로 엉뚱한 데서 연쇄다발로 터져버리면서 이 거대한 중국의 경제를 공산당이 일일이 컨트롤해서 관리하지 못하는 틈새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에 지금 한번 보세요. 앨런이나 파월이나 인플레이션이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못 맞추고 있어요. 자기가 이런 이 재무를, 금융을 장악하고 있으면서도요. 앨런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이 디폴트 위기를 이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 코로나가 최근에 약간 소강 상태인데요. 그렇지만은 지금 하루에도 2천 수백 명씩이 죽고 10수만 명이 확진이 되고 있는데, 날이 본격적으로 추워졌을 때 미국에 지금 코로나 확산이 심해지면 아마 미국의 경제가 더욱더 지금 위기에 빠질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요, 지금 위태위태한 일들이 겹치면서 전 세계의 금융시장을 완전히 흔들었는데, 지금 일시에 미국이 이제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서 한국도 상당히 위태롭다가 오늘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포인트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위기는 여전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위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한 데서 지금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